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자, 저고용 시대의 최선의 대안인 창직. 무엇보다도 창직 역량이 가장 우선시될 텐데요. 자, 오늘의 창직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힙풋 열풍의 주인공에서 농구계 YG가 목표인 국내 1호 스킬 트레이너 안희욱. 네, 지난해 7월에 출연하신 이후에 약 1년 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1년 동안 영역도 역량도 무한 성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역동적인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일위키 대표 사이렌장 그리고 스킬트레인 안희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먼저 소개부터 간단하게 할까요? 자, 안희욱 대표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농구 선수들의 드리블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스킬 트레이너 안희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1년 만에 출연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일단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좀 안 믿기고요. 그렇죠. 다시 1년이 지났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1년 동안 살아남았다라는 게 가장 기쁘네요. 네. 자, 1년 동안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추가로 좀 투자를 하거나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매번 투자하는 것 같고요. 네. 제 시간도 물론 마찬가지고 1인 기업이기 때문에 1인 기업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트레이닝도 하고 경기마다 쫓아다니면서 선수들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또 제가 농구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분야에 실제로 계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관계도 중요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경쟁자도 생겼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직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좀 이어오셨을까요? 일단 창직 방송 이후에 제 아이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네. 제일 핵심은 저희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드리블 기술이 향상이 되는 게 네.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렇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기술이라는 게 사실 익힌다고 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서 네. 이 선수들이 트레이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기록으로 측정을 하고 남기고 그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선수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죠. 선수를 트레이닝 시키는 부모님들 그리고 코치님들에게도 제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간 스킬 트레이닝 전용 앱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런칭해서 지속적으로 선수들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네. 저희가 최초에 측정을 해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고 그 기량을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친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네. 그걸 이제 그래프화하고 그걸 계기로 이제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눈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앱으로 만드셨잖아요. 앱으로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네. 저도 이 스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창직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했어요. 2년 정도 IT 회사에 좀 다니면서 제가 IT를 직접 만진 건 아니지만 네. 그 분야에 대한 세미나도 듣고 두 분이 좀 공통점이 있네요. 네, IT 그러네요. 네. 사이렌장 대표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보고 개발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 분야에 있으면서 스포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어요? 앱을 일단,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청년 창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 과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챌린지 1000이라는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서 개발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요. 1년간 외주 제작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만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네. 자금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선수들 중에서 또 다른 운영 체제를 쓰는 폰을 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금이 마련돼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농구를 좋아하시는 어떤 농구 좋아하시는 개발자분께서 네. 본인이 직접 쓰고 싶어서 그 저희가 해놨던 런칭했던 서비스를 분석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런칭하고 싶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일단 지금 테스트하고 오픈 준비 중입니다. 와, 네. 진짜 그 우연히 도움을 주는 분을 만나게 된 거네요. 근데 저처럼 농구에 미쳐 있는 분이어서 네, 이런 분들이 많구나 해서 탄력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친구도 생기는 것 같고 동료도 생기는 것 같고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만큼 열심히 달려온 만큼 확실히 비즈니스다 보니까 수익이 따라와 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1년 동안 열심히 한 만큼 많이 좀 따라오던가요? 어땠어요? 예. 1년 전에 방송에 나가면서 저희가 트레이닝하는 인원에 대한 네. 그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의 지인분들도 몇 명을 트레이닝하니 물어보시면은 그게 바로 또 수익으로 연결이 네. 되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1년 동안 많이 배우고 깨달은 건 사실 제가 단체로 여러 명을 트레이닝하지 않아요. 1대1로 그 한 명의 선수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1대 다가 아닌 거죠. 1대1이기 때문에 네. 시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몸이 더 또 많은, 부족하죠. 예. 더 많은 인원을 한 번에 트레이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횟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중간중간에 대회가 많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대회를 따라가서 촬영을 하고 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비 부분이나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횟수로 가면 홀딩이 돼요. 아, 네네. 네. 총 12번의 트레이닝 중에 중간에 대회가 있으면 그 주는 그렇죠. 다음 주로 가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도 이제 투자라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은 그렇게 많이 크게는 바라보지 않지만 이 친구들이 실력이 늘어나고 농구인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스타가 됐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함께하는 친구들이 2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이죠. 네. 예.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그 경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진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냥 저 혼자 아직까지 버티고 살 수 있을 정도? 아, 네. 그래서 잘 살아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자, 어찌 됐던 간에 본인이 뛰는 만큼 보람을 느끼는 그 크기가 정말 다르잖아요.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대표님? 1년 동안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트레이닝한 친구들이 1년 전과 지금의 그 실력 차이죠. 눈에 실력 보이게 차이. 예. 이 친구들이 기본기를 열심히 트레이닝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볼을 자유자재로 이제 농공을 다루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거기에 자신감이라든지 드리블을 통해서 실력을 늘렸지만 그 추가적인 효과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자신감이나 이런 네. 부분들. 그리고 새롭게 운동 분야에서 데이터를 적용하는 앱을 개발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트레이닝하는 친구들이 네. 저는 실제로 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트레이닝할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농구를 하고 직업으로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내가 그만한 가능성을 가진 친구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인지를 시키거든요. 그런 그렇죠. 방식이 사실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 친구들이 플레이하는 장면이나 네. 멋있게 편집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SNS 공유를 하고 이 선수들이 다 SNS로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농구 팬들도 농구 선수들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한 플레이들을 힙합 음악과 믹스를 해서 사실상 가요계로 따지면 뮤직비디오죠. 예. 선수들마다 자기의 플레이를 가진 영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이게 이 친구들에게 다른 선수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영상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1년 동안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계획한 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예. 일단 첫 번째로 선수들의 실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또한 스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창직했잖아요. 네. 이 창직이라는 부분이 이제 만들 수는 있지만 저 혼자만 그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그 그럼요. 직업일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스킬 트레이너를 양성을 한 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트레이닝했던 친구인데 지금 열심히 또 선수들을 또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저 외에 다른 스킬 트레이닝 업체라든지 네. 스킬 트레이너들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하고 그런 어. 부분이 사실 바랬었거든요. 처음 직업을 만들 때 네. 스킬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도 생겨나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이나 네. 대학생들이 문의가 와요. 저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네. 어떻게 하면 스킬 트레이너가 될 수 있어요? 전망이나 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가 오면 저도 이제 당장은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진 않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전망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더 의욕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좀 진짜 직업적인 그런 체계를 그렇죠. 만들어 가야 되겠다. 네. 이런. 네. 진짜 창직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 경쟁자들은 프로 선수 출신이에요. 아. 저는 사실 농구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이 직업을 만들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스킬 트레이너가 되는 분들이 가장 프로 선수가 스킬 트레이너가 되면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인지도 면에서도 조금 다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리고 노하우나 이런 부분 어. 실제로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 농구가 세계 농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바람이었기 때문에 네.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농구계에 계시는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자체는 물론 선의의 경쟁도 해요. 쟤도 살아남아야 되고 처음 만든 사람 입장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드리블이라는 분야만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이 잘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도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드리블에 대해서 투자하고 분석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강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핵심을 가지고 간다면 5년, 10년 뒤에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요? 좀 더 산업이 커져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분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어릴 때부터 많이 네.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이제 나이가 30대를 넘어가잖아요. 네네.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주시긴 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돼서 기업에 일할 때와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건 다 저를 생각해서 걱정해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잘 받아들이면서도 더 의욕을 불태우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이 분야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시간 지나서도 뭔가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좀 달려가야 될 것 같고 주변에서는 저도 SNS 통해서 이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의 영상이 단순히 그 선수들과의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선수들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목적이 가장 컸어요. 네. 트레이닝을 받은 친구들이 기술이 달라지고 눈에 띄게 성과가 나는데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SNS 올리면 연결된 친구들에게 다 뜨는 거예요. 네네. 그 영상이. 네네. 그럼 이제 관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1년 동안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분야를 알리는 데 집중했던 목적에 의해서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이런 트레이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반 대중들은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케어해 주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업 영역을 정확히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스포츠 산업 분야고요. 네. 그 중에서도 프로 스포츠 그리고 프로 선수가 되고자 하는 선수들, 엘리트 선수라고 하죠. 전문 운동 선수를 하고 있는 초중고 대학생들. 네. 이 분야인데 사실 프로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야구인 거 아시죠? 현재는. 네네. 저는 프로 스포츠는 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는 농구가 굉장히 인기가 맞아요. 많았었고요. 네. 야구도 인기 많았지만 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농구였고 그 농구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틈새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레이닝 시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하지만 그건 미국 시장이고 그렇죠. 거기 있는 좋은 시스템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우리나라화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좀 관계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치중되는 게 또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예. 좀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 분야 사업 영역은 이제 틈새 시장이죠. 그 농구 시장 중에서도 기술 시장을 만든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국에는 꿈꾸는 게 에이전시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지금 스킬 트레인을 만들면서 선수들에게도 말하는 게 어린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아이돌 가수들이든지 연습생이라든지 3년에서 7년 정도 미래가 보장되진 않지만 꿈을 위해서 그 연습실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을 먹든 아니면 거기서 살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런 열정이 선수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습생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또 트레이닝장에 거울이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너네는 저희 가수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너네는 빅뱅이자 트웬티원이 되라. 나는 양현석 대표처럼 YG처럼 키우고 싶다. 네. 그걸 계속 말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영상도 찍고 이쁘게 나오게, 멋있게 나오게 찍어주고 네. 계속 그렇게 벤치마킹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관련된 책이라든지 그분들의 행보를 보면서 좀 많이 좀 배우고 있고 사실 제가 목표로 하는 그런 업체들의 주식도 샀어요. 왜냐하면 주주총회 한번 가보고 싶어서. 네. 왜냐면 책으로 배우고 미디어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회사의 작은 주식이지만 투자를 하면서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주주 아닌가요? 그럼요. 주주총회 가는 거죠. 가서 이 회사는 이렇게 사업 분야를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해 가는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선수들한테 얘기를 해요. 단순히 트레이닝을 받고 그만두는 관계가 아니라 형 동생으로서 그렇죠. 아니면 평생 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는 하거든요. 플레이가 잘하던 못하던. 그러니까 거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했을 경우에는 격려를 해주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줄 수 있으면서 말 그대로 에이전트, 마케팅 에이전트도 되고 싶고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회를 나갔는데 졌어요, 친구들이. 탈락을 했는데도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린 친구들이. 대회장에 가면 저를 찾는데요, 이렇게. 왔나 안 왔나. 든든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의 그 울림은 그럼요. 제가 하는 게 힘들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네요. 더 열심히 해야 들으니까. 돼요. 전 소름 돋았어요 그때. 네, 진짜 그러네요. 사실 그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도 그런 시스템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굉장히 질이 높아졌잖아요. 농구계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안희욱 대표님 덕에 한 획을 그으면서 아이들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그 프로 선수들도 이쪽 분야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프로 선수들을 트레이닝 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도자분들과의 관계 설정도 좀 애매할 것 같다. 그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조율하세요? 처음 직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 주변의 지인분들이나 실제로 현직에 계시는 코치님들한테도 여쭤봤었어요. 가장 민감할 수 있고 제가 농구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되지 않겠냐고 걱정을 해주셨었거든요.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데 1년의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 지도자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방송 이후에 연맹에서 지도자분들 연수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긴장한 적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 제가 어릴 때 TV로 봤던 사람들이 300명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머. 거기서 이제 그분들 농구의 전문가라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 아이템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생각도 들고 10분 전에는 너무 긴장돼서 왜 내가 한다고 했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거쳐야 되는 거니까 딱 가서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저는 농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팬이고 농구로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런 사람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팬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데이터적인 그리고 비포 애프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또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고 말씀드린 게 농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농구 외적인 분야가 아닌 사람이지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체육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지도자님들도 그런 선입견 같은 게 많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의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 힘을 냈었고 그런 분들하고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수들이 와서 측정을 해줘서 네. 또 많이 교류도 하고 그 친구들이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네.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오래 농구를 하셨던 분들은 꼭 그런 게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제가 노력을 안 하겠죠. 그렇죠. 계속 도전하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선수들이 정말 실력이 늘어서 팬들도 즐겁게 하고 정말 멋진 선수가 나오는 게 뭐 그런 걸 증명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쨌든 서로가 원하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잘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네. 진정성이 통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칙을 좀 본인이 다독이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아이디어가 많아요. 뭔가를 하나를 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걸 딱 잡아주신 게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어머니. 네, 예. 어머니 너는 사주상 하고 싶은 게 많다고. 그래서 네. 하나를 명확하게 해놓고 다음 단계로 가라. 이거를 20살 때, 20대 때 말씀해 주셨을 때는 그냥 지켜봐 주셨어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니면 30대가 되고 나서는 이제 명확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가 지금 사업을 하니 이 스킬 트레이닝 분야에서 명확하게 선수도 잘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넥스트를 봐라. 그래서 제가 스킬 트레인을 처음 창업하고 나서 관련된 브랜드라든지 스냅백이라든지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네. 런칭할 계획까지는 있었어요. 하지만 전면 스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핵심 네. 그러니까 저 최근에도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화하자라는 게 제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말할 때도 아까 엘리베이터 피치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집중을 오래 하고 그 이후에 또 좋은 파트너라든지 투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또 조언도 받아가면서 점점 차근차근 확장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오히려 정말 좁힌 거군요. 네. 확장했다기보다는. 네, 단순화하고 그러면서도 이걸 더 또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네. 우선순위를 일단은 스킬 트레이닝을 통해서 선수들 드리블 기술이 향상되는 거 예. 여기에만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3년 차다 보니까 좀 집중을 하는 단계가 또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트레이닝 받는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안희욱 대표님은 트레이닝 받는 친구들한테 어떤 거를 좀 강조하세요? 트레이닝하는 선수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정말 이게 좋아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라고 해요. 본인 스스로한테.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농구를 좋아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 경쟁이라든지 예. 이게 너무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분야에서 차별화를 두려면 다 같이 학교에서 훈련하고 팀에서 훈련하는 시간은 동일하거든요. 네. 그 외의 시간을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본인이 시간을 만들어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차별화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예. 그걸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은 저는 말하거든요. 트레이닝 하다가 내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저는 또 그거를 시스템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앱이라는 부분이 이 친구들에게 트레이닝하는데 보조적인 역할도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수단도 되고 네. 저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시 형태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열정적이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고 설레는지 매번 설렐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훈련 게을리하거나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잘라내신다면서요? 네, 좀 네. 가혹하다는 얘기도 듣긴 하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죠. 실제로 요즘 점점 바뀌고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운동 선수들이 공부를 함께 하는 게 점점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네. 그게 잘 될 거란 보장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올인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대안도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농구 생각해요. 말고 다른 공부? 네. 예. 일반 학교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라고 하면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예. 계속해서 읽길 바란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만화책이라도. 네. 왜냐면 그게 저희는 1대1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요. 본인의 플레이에 대해서 저랑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 선수는. 단순히 저 혼자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선수와 저 트레이너가 있으면 네. 그 선수를 중앙에 놓고 어떻게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석이나 대화의 그런 내용이 달라져요. 네. 그럼 이제 어째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게 책이잖아요. 여러 가지 간접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좀 남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야든. 그래서 그렇군요. 계속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일할 친구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분명히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를 좀 들어볼게요, 안 대표님. 제가 1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한국에서 농구를 하는 농구 선수가 NBA 무대에 진출해서 세계 농구 팬들을 열광시키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선수들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예. 그 영상을 플레이 영상을 마련해서 실제로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들에게도 보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목적이 있고요. 네. 실제로 데이터화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료를 보내서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거기 있는 농구 학교라든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하려고 외국하고도 교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꼭 보고 싶어요. 저도 네. 보고 싶네요.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내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까지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안 대표님. 저는 지금 현재 스킬 트레이너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거고요. 이제 하반기 되면 시즌이 시작돼요. 프로 시즌이. 이제 프로 선수 트레이닝도 지금 현재 5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경기장을 다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레이닝한 효과를 계속해서 검증해 가고 내년에는 이제 규모를 좀 키울 수 있게끔 투자하는 분들도 만나볼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갈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1년 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창작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런 질문을 드렸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 대표님부터 할까요? 1년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네.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준비 충분히 해서 창직하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네. 경험 충분히 쌓으셨죠.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행해 보시고요. 부딪히고 거기서 느끼는 거 많이 자산화해서 꼭 창직에 성공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창직 3년 차인데요. 3년 차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도 많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 열정, 진정성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쭉쭉 성장해 나가실 거라고 기대가 되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스타일위키 사이렌장 대표 그리고 스킬트레인 안희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기업들을 보면 속도전을 방불케 할 만큼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하지만 창직은 속도전이 아니죠. 당장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잘 버텨내면서 경험을 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양분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